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식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강보합 정도, 그래서 상당히 좋은 편으로 주말 시장을 끝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이 미국을 비롯해서 다들 좋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이 대단히 좋고요. 이런 흐름이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동조화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오늘 보면은요, 0.5% 올랐습니다. 그래서 2621포인트죠. 그래서 2600은 지금 확실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다. 코스닥은 0.74%, 884포인트. 그래서 양시장이 비슷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 보면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보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지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거래소가 한 12조 2천억. 이 거래소가 12조 올라온 거는 한 보름 만에 이렇게 저번에 한 15조 됐을 때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세적으로 거래대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시장의 힘이 좀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8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또 반면에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었다. 시장의 힘이 좀 약화되면서 거래소 쪽으로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뭐 게임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주식 위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골고루 올려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요 앞에 고점은 확실하게 이렇게 뚫고 올라갔죠. 그랬다가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정은 받고 있지만요.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가 굉장히 그 상승세가 급합니다.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조정폭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하루 추세를 보면 분봉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쭉 우상향하면서 끝나줬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아침에 산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일봉이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좀 한계를 보였는데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양봉을 살짝 냈어요. 그러니까 하락세를 좀 저지시키는 정도다.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기에는 지금 조금 이제 배터리 소재주나 이런 쪽들이 지금 오늘도 약간 플러스는 나기는 했지만 워낙 크게 이날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거래 대금도 오늘 8조니까 상당히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쪽에서 힘이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분봉도 보면 이런 모양이죠. 오늘 이제 끝에 살짝 이렇게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대금이나 여러 가지가 거래소 쪽에 힘이 조금 이렇게 쏠리는 코스닥 쪽은 힘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만 이렇게 많이 샀어요. 거래소에서 4,100억, 코스닥에서 73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요 외국인들 4,100억 매수 우위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한 여타 종목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원래 삼성전자가 가는 장은 개인들은 재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수만 올라가지 사실상 수익률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재미가 없다 이랬는데 지금 요 패턴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시장은 상당히 그 수익 내기가 좋은 장입니다. 지수는 그렇게 안 올라가지만 이렇게 체감 지수가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개인들은 오늘 한 3,500억 정도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으면서 개인들이 아마 이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고객예탁금 보면요. 고객예탁금도 거래소 거래 대금이 12조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고객예탁금도 52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50조에서부터 한 일주일 전에 50조에서부터 한 2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개인들 돈 2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예탁금이 2조가 늘어났다고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세로 보면 금년 들어서 이렇게 고객예탁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20조가 이렇게 1년 내내 빠져나갔거든요. 새해 들어서 이렇게 바뀐 분위기인데 요게 지금 시장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예탁금 영향도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융자도 19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많이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개인들 심리가 조금씩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줄어들지를 않고 있죠. 4,500억인데 평소 시장에서는 볼 수 없던 그 모습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용이 그 증권사에서 잘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신용이 안 되는 분들이 아마 마음은 급하고 하기 때문에 미수로 이렇게 찍어서 좀 들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아마 미수로 하신 분들이 그런 대로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장이 뭐 그런 대로 괜찮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미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어쨌든 부담이 된다 시장에. 그래서 질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 연초 대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죠. 96조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기 자금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MMF, 증시 주변 자금입니다. 장이 좋아지면 이쪽에서 이제 돈들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연초 대비해서 한 20조 늘어났다가 40조가 늘어났다가 최근에 한 20조가 빠져나갔는데 절대 금액이 176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풍부하다. 어떤 시장만 좀 받쳐준다고 그러면 주식적으로 돈들은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가 1.2% 올라줬습니다. 다우가 항상 이렇게 제가 추세선 이렇게 그려드리고 그랬었는데 어제 이렇게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1.2% 올라줬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어제 1.1%인데 이 그 올라가는 추세가 대단합니다. 요 시장 영향이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 대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P 500도 이렇습니다. 1.2%.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0.8%이긴 하지만 그래프로 보면 이 우상향하는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세다 이거죠. 일본 시장 오늘 0.6%. 일본 시장은 미국 나스닥 지수보다 오히려 더 상승세가 강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최근 일본 시장이요. 대만 마이너스 0.27%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아주 급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1, 프랑스 마이너스 0.5%. 최근에 유럽 시장이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플러스 0.7, 바닥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항생, 홍콩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5% 플러스인데요. 바닥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맛이 있다. 미국 시장 주요 종목 이렇게 그래프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 추세가 여전하죠.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 A 구글이죠.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메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이렇게 강합니다. 엔비디아 그동안에 워낙 강하게 이렇게 올려줬기 때문에 어제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프로 보면 다시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도 같은 흐름이죠. 그런데 어제 한 2.4%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영향이 지금 우리 대만, 일본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미국 시장만 살아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우리 시장을 알고 싶으면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우리 개별 종목들 수급을 잠깐 보면요.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삼성전자를 한 150만 주 매수 했습니다. 기관들은 한 또 160만 주 팔았네요. 하이닉스는 17만 주 매수 우위. 삼부토건 290만 주 매수 우위인데 이거는 아마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대한항공 55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항공주 이쪽이 굉장히 최근에 약했다가요.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그 다음에 그 유류세도 조금, 유류값도 이렇게 조금 다운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항공도 제가 조금 더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CS 윈드 14만 주 사준 것도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골고루 매수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며칠 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이렇게 매수세가 집중됐던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들 매수의 이 추세가요. 골고루 이렇게 매수 우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개인들은 이런 장이 굉장히 수익 내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주춤했던 주식들이 순환하면서 다들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게임주, 항공주 또 그 밖의 주식들도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도 이제 오늘 좀 눈에 띈 게 항공주 쪽입니다. 대한항공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가파르죠 올라오는 게. 그 다음에 제주항공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에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보면 그래프로 보면 근한 2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향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화가 지금 1,300원대에서 환율이 1,200원대로 상당폭 이렇게 다운이 됐죠.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항공주들은 지금 좀 덕을 보고 있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달러 값이 이렇게 다운되면서 그런 덕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료비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덕을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한항공만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연료비에서만 한 1,000억 정도가 전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이죠. 그래서 그런 좀 덕도 보고 있고 환율 덕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실적이 대한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2분기 4,020억 정도 지금 추정을 했는데 한 5,520억 정도 상당히 높게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유립이 전략된 게 아마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신증권에서 대한항공을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놨는데 그래프로 봐도 이제 조금 이렇게 바닥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올랐다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도외시할 게 아니고 방향을 이제 틀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바닥이 어디일지 그걸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봉이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나면서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턴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나중에 그 길게 놓고 보면요. 이때가 이제 초기 국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국면 초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4.7%나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한 3일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으면 이제 항공주도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아시아나 항공 합병권도 아니다 하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항공주가 다 좋았습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다 좋았는데요. 항공회사라는 거는 환경이 비슷하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그 테마라고 그럴까요? 풍력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제 풍력 관련해서는 제가 CS 윈드 거의 한 1년 동안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하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20, 30%는 그래도 수익이 난 종목입니다. 1년으로 놓고 봤을 때요. 연초로 따지면 한 6만 원대였는데 지금 8만 원대니까 그냥 30%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듯 하지만 CS 윈드도 그렇게 수익률이 낮은 건 아니었다. CS 윈드만 해도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도 CS 윈드를 한 주도 안 사셨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릴 때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사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 이 말씀 왜 드리냐고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CS 윈드는요 바닥에서도 금년 초에 따지면 한 20% 올랐다고는 하지만 30%더 오른 것 같아요. 가격으로 따지니까 아직도 가격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 아닌가.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가 가장 크고요. 둘째는 이것도 이제 환경 관련주라는 거죠. 배터리 소재 이런 쪽들 한 10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물론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CS 윈드도 이제 뭐 보조금이라든가 본업에서 그 잘 나가고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도 뒷받침이 된다.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 이제 타픽인 CS 윈드가 배터리 소재보다 못하라는 법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10배씩은 기대를 않지만 바람이 불면 한 두세 배는 가질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래프 보면 지금 딱 이렇게 앞에 고점하고 마주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요 가격대를 여기서 이제 뚫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요 앞에 고점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를 앞에 고점을 거의 뚫을 것 같다. 뚫고 나면 요 매물대 이렇게 뚫고 나면 이미 뚫었습니다. 요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다. 장애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다. 몸이 가벼워진다. 일봉으로 보면 뭐 조금 이렇게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오른 게 없죠. 그러죠? 한 2년 전 가격 그대로 거기도 아직 못 미쳐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이쪽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쪽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거의 안 오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좀 얘기가 될 만한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만 보더라도요 그 태양광 쪽이 이렇게 집중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뭐 비리 문제 이렇게 얘기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책 당국 얘기를 보면 태양광보다 풍력 쪽에 조금 더 앞으로 지원을 더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CS 윈드나 이런 쪽이요 국내에 의존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해외 쪽이죠. 공장도 해외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사셨다고 그래도 가격으로 봤을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SPG, 제 단골 종목이죠. 이것도 한 2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한 10,000원 근방에서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작년 제가 한 2년 되거든요. 유튜브 한지. 그러니까 한 10,000원 근방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잘하는 종목이다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만 원대인데요. 한 서너 배 오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추천을 잘 드렸다 싶은데요. 이 종목도 아직까지 한 번도 매매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CS 윈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좀 들어왔어야 된다. 아마 대부분 저는 좀 매매를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SPG도 여전히 로봇 관련주들은 성장 산업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못지않게 저는 로봇 산업도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들이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삼성이 지분 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로봇 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건비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 힘들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앞으로 로봇 산업은 전망이 굉장히 좋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 소형 로봇 여기에 가장 특화되어 있고 기술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이나 일본이 기술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지금은 거의 대등해졌다고 그래요. SPG가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PG 제가 조금 더 멤버십에서 한번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어제 그 기업 설명회에서
그 여러 가지 발표된 그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종목을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SPG는 이렇게 가림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제 이 관련해서 조선주들 제가 근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드린 지. 이것도 은근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아마 요 근방 어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한 10% 정도는 올랐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전문가들 이제부터 조선주들을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리포트도 막 쏟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꼭지가 아니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3년 넘게 적자 구조에서 이제 이렇게 탈피하면서 또 수주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친환경 관련해서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가 몰린다고 그러죠. 앞으로 또 기대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수주량이 한 70%가 이제 LNG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친환경 관련주다는 얘기죠. 선박 교체 그 호재를 조선주들이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에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아요. 조선주 같은 게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면 이 추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삼성중공업 지금 제가 대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현대중공업 또 뭐 한국조선해양 다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요거라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가장 집중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일봉으로는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싸서 못 사겠다 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봐서 장중에 좀 밀리면 들어가 사셔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격 부담이 없는 주식이 아닌가. 원래 이제 그 강세장에서는 일봉을 보지 말아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일봉 보다 보면 살 때도 높다고 안 사게 되고요. 팔 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금 이렇게 시선을 좀 멀리 보자는 얘기죠. 좀 이렇게 길게 보자. 그러다 보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워낙 많이 오른 주식같이 보이는 주식들도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전체 이렇게 그림이 조금 더 완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저는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적자 구조에서 이렇게 적자가 탈피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뉴스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식의 그 주가에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크게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게 한 6,000원대에서 이제 7,000원대 왔는데요. 이 정도는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제가 삼부토건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래가 실렸을 때 단타로 이렇게 해도 재미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지금 7,400만 주가 거래됐어요. 그러면서 10%가 올랐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8%까지 갔다가 10%까지 올라줬는데요. 단타 하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게 오늘 마감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삼부토건뿐만 아니고 그쪽 관련 주식들이 다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 5.3% 올랐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2.7%. 그래서 이쪽 종목들이 여기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그쪽 이제 관련 종목들인데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도 가장 핫하게 움직인 게 삼부토건이거든요. 이 종목이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세력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크라 관련해서 어쨌든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실제 또 수주를 받았다고 그러고 있고요. 어젠가 보니까 부산에 거기 그 건설부 차관인가 우크라이나 그쪽 그 고위 공직자가 지금 부산에 방문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업무차 왔겠죠.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삼부토건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삼부토건은 뭐 그런 걸 떠나서 세력주다. 돈들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세력으로 올리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래량이 수반이 된 날 저가에서 사서 그날로 이렇게 좀 팔고 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재밌게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주식을 상당히 그 모범 주식만 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 전체 주식이 한 5종목이다 그러면
한 종목 정도는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시장에서 아주 화끈한 저가주들 이런 것들도 단타로 조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종목들은요, 제가 멤버십 그 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궁금하신 종목들 글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오늘 시장 요약해 드린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묻거든 미국 시장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조금 따라가는 것이 좀 버거운 면도 있다.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는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 우리 자체만으로는 아직 강세장을 끌고 갈 만한 에너지가 좀 부족한 편이다. 그렇지만 이제 해외 시장 그렇게 좋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사다가 지금은 그게 조금 확산되면서 오늘 같은 이렇게 시장이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테마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기대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